자, 먼저 식품 안전 얘기부터 좀 여쭤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인데 바로 왕성옥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가 있습니다. 비유전자 변형식품의 인증과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이 조례 어떤 내용인지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조례는 그야말로 이제 도민이 이 GMO 식품 네. 현재 국내에는 6가지 옥수수, 그다음에 귀리, 콩 이런 이제 6가지가 유통되고 있는데요. 제조되고 우리가 이제 먹고 있는데 이 유전자 식품에 대한 표기를 사실은 완전하게 표시해 달라라고 하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 요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먹거리 운동을 한 20년 정도 NGO와 같이 하면서 이게 이제 유전자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고 네. 사실은 이걸 표기함으로써 그거를 내가 선택하면서 이게 유전자다 비유전자다를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도민의 선택의 폭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국회에서 만든 상위법이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이걸 통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자라고 이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이 유전자 식품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이제 WHO 등을 통해서 이게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라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커피가 유무해를 따질 때 한 5년에서 10년의 토론 과정이 있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반드시 쳐야 되는 그 몬산토라는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 유전자 식품에 대해서 쳐야 되는 이 약이 사실은 이제 벌레가 이 약을 먹으면 겉은 멀쩡한데 이 내장이 터져 죽는 네, 이제 이런 약이거든요. 그러면 이 약을 인간인 우리가 최종적으로 섭취했을 때 가능할까, 괜찮을까 이런 의문으로 이제 저희가 좀 유전자 식품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인간의 어떤 보기 좋은 편의성, 먹기 좋음 이런 것들 때문에 원래 이 식품이 가지고 있던 고유성을 박탈해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약품이 들어갈 수밖에 네. 없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안 먹고 선택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옥수수 식용유로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다음에 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거 다 동물들에게 먹이거든요. 이 비용의 문제 때문에 이 싼 유전자 식품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건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단계를 거쳐서 인간이 최종적으로 먹게 되고 이게 이제 체내에 이제 쌓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는 그래서 유통, 판매, 제조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GMO, non-GMO를 꼭 표기해 달라라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non-GMO에 대해서 그럼 경기도 G마크에 네. 이 항목을 더 하나 넣어서 그러면 이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인증 제도를 만든 겁니다. 네. 네. 사실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요, 마트 같은 데서 간장 하나 살 때에도 그 간장에 표시되어 있는 콩의 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 하나하나 다 꼼꼼히 따지면서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차원에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비유전자 변형식품에 관련된 지금 인증 또 관리 사업 등등을 이 조례안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기도 한데 도민들에게 상당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 시행 1년이 지났는데 의원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이제 2차 가공이 넘어가면 사실 이거를 성분 검사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를 받으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차 가공된 두부, 콩나물 네, 이런 이제 몇 종류들이 인증을 받으러 신청이 됐고요. 네. 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되게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또 이렇게 화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의 중요성이라던가 우리가 왜 이걸 따져야 되는지 알게 됐다. 이런 도민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게 그러니까 특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네. 유기농 급식 먹이듯이 이제는 non-GMO, GMO 식품을 좀 구분해서 좀 먹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환영을 하시고 저희 도청에서도 한번 간담회가 있었는데 네.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게 좀 완전 표시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는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광역이 하기엔 좀 네. 벅차서 제 그렇군요. 개인적인 바람은 국회에서 완전 표시제를 좀 법안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좋다, 안 좋다, 나쁘다 이런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경기도가 시작을 했고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된 것은 아닌지 이 부분까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왕 의원님께서는 식품 기부 활성화 관련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식품 기부, 저희도 뭐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미 경기도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네네. 그 전국이 이제 이 기부식품은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그거를 바꾼 거죠. 일부 개정을 했는데 개정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이제 기부식품의 경우는 주로 이제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자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먹거리인데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이 방부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좋지 않은 음식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 기부식품처에서 네. 조금 이제 이 돌아다니는 현장을 보면서 이거를 최소한 20% 이상은 신선식품이 그리고 좋은 음식이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제가 이제 개정을 했고요. 네. 한 2년 전에 개정을 했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게 기부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부를 그거 왜 아니면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행인 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이제 그 경기도에서 그냥 드림 코너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핵심이 뭐냐면 그냥 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늘 그냥 먹을 수만 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먹거리를 줘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개정했던 그 이제 기부식품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과 같은 맥락인 거죠. 근데 이제 대상이 좀 다릅니다. 이제 기부식품은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보호,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신다면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냥 드리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식품을 그렇군요. 경기도에서는 좀 먹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찾아가서 이거를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돈을 주고 갖고 오는 건 아니고 필요하면 가져오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아무나 가서 필요하면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가 이제 마련된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그 식품 기부와 관련한 가공식품에만 편중돼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건강상 등등의 이런 요소까지 감안을 해서 신선식품으로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일부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냥 드림 코너가 있습니다. 뭐 위기에 처한 도민들께 따지지 않고 어느 누가 오시든 간에 먹거리를 드리는 그 사업인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어떤 그 도덕적 해이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요. 한정적인 예산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비판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당연한 보십니까? 질문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 갔을 때는 네. 이 기부식품하고 그냥 드림이 이제 같이 공존을 네. 하면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관리자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오면 그냥 아무나 가져가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게 복지관 안에 있고 이제 다 독립적으로 있기도 하지만 상담을 해서 정말 어려우시네요라고 하면서 물론 식품도 가져가지만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더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네. 정보를 더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토탈 케어를 할 수 네.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해서 저는 이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좀 많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현장 가서 하게 됐어요. 네. 네, 저희 언론이 그 같은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만 높인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당연히 식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복지를 어떤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보를 또 수집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봐야 된다. 이 부분까지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